안녕하세요. 청주하엄사 만다갈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원숭이띠, 잔나비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와봤어요. 먼저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인연자분들 만나봤을 텐데 원숭이띠 분들한테 좀 느껴지는 기운이라던가 좀 특징 같은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원숭이띠 이러면 재주는 갖고 있다 이래요. 맞죠. 그죠? 네. 재주는 갖고 있다. 보통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원숭이띠들이 마음이 여려요. 정말 여려요. 여려서 눈물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인정도 많고 그래서 재주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일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조금 더 해주면 어떨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원숭이띠 여러분들 어려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을 거고요. 평생 이렇게 운을 봤을 적에 원숭이띠들 정말 재주 많아요. 재주 많아서 내가 사는 거는 그다지 큰 걱정이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이렇게 나오죠. 원숭이띠 분들이 좀 재주가 많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원숭이띠 분들한테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좀 기운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조금 아쉽다 이런 거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아쉽다 이거 뭐랄까 올인이에요. 올인. 올인한다. 올인. 무조건 올인. 한 사람한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한 사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벗을 하나 우리가 이제 같이 간다 했을 적에 그렇게 보면은 벗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기운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간에 무조건 올인을 하다 보니 네. 동안이면 뭐가 되겠죠. 그거는 엄청 잘 되거나 완전 그냥 뭐 바닥까지 치거나. 네, 그러죠. 좀 어찌 보면 좀 되게 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작년의 기운이다 봤을 때 부부간에 이별한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요. 나이를 떠나서 이것저것을 떠나서 살을까 말을까 부부간에도 마음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이혼하신 분들이나 이별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뭐 연인간에도 이제 그랬을 거고. 근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기운이 모든 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그렇게 만약에 작년에 그렇게 마음의 요동을 쳤으면 그런 요동치는 부분은 올해는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작년 올해 기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럼 원숭이띠 분들 올해 2025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운세가 이분들한테 조금 들어왔나요? 금전이죠. 제일 들어온 거 금전이에요. 금전이요? 네네네. 금전에 작년에 나가서 조금 묶여있던 것들, 조금 손실봤던 것들, 이런 것들은 올해 금전이 이제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들 이런 것들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금전은 내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네. 단지 그 들어온 돈을 갖다 어디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 될 거예요. 일단은 올해 기운은 작년에 손실했던 거는 내가 회복이 되는 기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요. 네네.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죠. 말은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이제 합니까? 그러면 거의 돈이요! 이러죠. 그러듯이 이제 이러니 돈은 어쨌든 회전이 되고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이제 46살 네. 46살 경신생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아마 조금 올해까지는 조금 헤매고 가족 간에도 가정 간에도 조금 이제 아직 불화가 아직 조금 덜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금전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올해는. 아, 올해요. 그래서 46살 경신생 분들이 원숭이띠들 중에 제일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가까우신 데라도 어디라도 꼭 가셔서 이렇게 조금 빌고 가고 풀고 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46살 경신생 분들이 조금 그 기운이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신의 기운이 강해요. 아, 원숭이띠 분들이요? 아니 원숭이띠다 딱 이렇게 보긴 그러지만 네. 경신생에 계신 분들이 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제 천신이다 해서 예. 경신이다 하늘의 문을 연다 이래갖고 이제 불화가 조금 있고 인간의 고력이 조금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부부간에 내 남편이 조금 일찍 돌아가실 수 있고 뭐 거의 뭐 이혼보다는 사별이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내가 사별이다 이랬을 때는 거의 신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혹시 있나요? 이런 분들은 자기 촉이 강하니까 네. 뭐 꿈자리가 강한다든가 이래서 자기가 마음에 가는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의 기운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가고 안 모시고 가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에요. 내가 촉이 강하다, 뭔가 신의 기운이 강하다 해서 우리 같이 무녀들하고는 다른 거죠, 사실은. 다른데 그분들이 그분의 마음만 믿고 꿈의 해몽만 믿고서 그렇게 행동하실 때 조금 경거망동한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을 위한 영상 준비해봤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뭐 찜찜함이라던가 그럼요.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상담 받아보셔서 네. 조심할 시기, 조심할 달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번 시간에는요, 네. 제가 연생을 들고 왔어요. 연생이라고 하면은 뭐 띠마다 이제 각 12년씩 늘어나는 연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68년생 원숭이띠 분들 운세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눈물 흘렸던 일이나 아니면 억울했던 일 분명히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또 신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었던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힘들었던 점. 네. 68년 원숭이띠. 68년 원숭이띠들이, 그러니까는 뭐 누구를 지금 딱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점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띠궁합을 보는 건데, 네.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68년 원숭이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네. 타고 올라가는 운세인데 한마디로 이제 주식 그래프로 치면 오르막. 빨간 줄이네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내리막은 이겠지만 그쵸, 그쵸. 앞으로 향후 몇 년은 오르막을 탈 건데 네. 뭐 4년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5년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잘 타신 분들은 그걸 또 타고 또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맞아요. 그래도 내가 보기에 힘들었던 운들이 조금 풀리는 해운은 맞아. 그런데 네네. 68년도 원숭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운이 풀리든 안 풀리든 뭐가 풀릴 상황이 된 사람들은 또 풀려갈 거고 네네.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할 거고 그죠? 뭐 네네. 대운이 들었다고 해서 띠들이 뭐 다 뭐 좋고 또 다 안 좋은 게 뭐 다 좋아지고 이건 아니잖아. 네네, 그쵸.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68년 원숭이띠 분들이 내가 만약에 여성으로 봤을 때 네네. 여성 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 원숭이가 재주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재주가 참 많은데 네. 그들은 재주를 잘 부리고 살지 않더라고. 오히려요? 띠별마다 다 있지만 68년으로 네네. 봐주는 거예요. 68년생들 원숭이 때보다는 재주를 부리고 살고 재주를 감추고 살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감추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시대운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네. 시대운이라는 건 내가 막 어떤 끼가 많아. 네. 막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시도 잘 쓰고 막 그래. 그런데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기회가 참 많잖아.
그렇죠. 요즘에는 기회가 많죠. 그렇죠. 뭐 솔직히 뭐 인터넷도 발달됐고 유튜브도 발달됐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길이 많은데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부모들이 막 크게 뭐 또 반대하고 이런 건 없잖아. 없죠, 없죠. 근데 옛날에는 뭐 딴딴하라 이러면은 또 막 그렇죠. 난리 났어. 진짜 머리 다 깎아놓고, 그지? 그래 맞았죠, 정말로.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 사람인데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시대 태어난 사람들이 68년이란 말이야. 아,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68년들이 정말 원숭이다 내가 딱 점을 봤을 때는 네. 끼가 많아. 음, 다 영업적인 부분도 있고, 응? 네. 또는 뭐 예술적인 부분도 그쵸, 있고, 뭐 하다못해 운동도 예술이라고 표현하니까 예체능이죠. 우리는 네네. 그치 예체능이니까. 네.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억누르고 살고 또 그러면서 또 뭘 했을까? 당연히 20대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들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68년생들인데 아, 올해 운이 좋아지면서 네네. 또 나이를 먹었잖아.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60을 바라보잖아. 그렇죠, 60을 그지? 바라보고 있죠. 60을 바라보고 나니까 인생을 또 회상하게 되면서 억울한 점도 있을 거고 아쉬운 점도 강하게 묻어날 거고 그쵸. 그치? 네. 또 더 이상 또 참았던 거는 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올라와 있을 것이고 네네. 그지? 그래서 그 끼들이 많이 펼쳐질 거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동들을 할 거야. 네네네. 하다못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네. 이제 와서. 근데 아니요, 나는 뭐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네. 하지만 그들이 상대방들이 표현할 땐 그렇게 표현하겠지.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네네. 그래서 뭔가 68년들이 보면 끼를 참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그 끼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그것들이 막 자극을 한단 말이야 가슴속에서. 네네. 막 이제 뛰는 거야 심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깃털 하나만 올라오거나 네네. 깃털 하나의 생각만 딱 얹어지면 그냥 터져버리는 해 같아. 그래서 뭔가 해내서 대운이라고 했잖아. 네네. 뭔가 자기의 성찰, 자기의 성취 이게 될 수 있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 아, 대신에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싸웠던, 지켜왔던 것들도 무너지는 게 많이 있겠지. 뭐든지 비워야 채워지고, 그쵸, 그쵸. 그지? 이런 게 있듯이 또 득과실이 있고 항상 득만 있는 것은 없어. 없죠, 없죠. 그지? 네. 득과실은 항상 같이 존재하거든. 네네. 착한 놈이 돈 많이 벌면 나쁜 놈 되더라고. 그쵸. 왜? 직원들한테 맞아요. 독한 놈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엄한 놈 돼 있고, 네. 그지? 네. 또 그러면서 또 안 좋은 것도 하게 되면은 술, 담배, 뭐 마약,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뭐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으나? 아니잖아. 아니죠. 네네. 직원들이 많았다고 좋으나? 욕만 많이 먹지. 그쵸. 아니, 좋은 것도 있지만, 득과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68년들이 지금 그런 시기야.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맛을 보는 시기고, 네네. 맛을 보는 시기니까 좋은 거지만 또 씁쓸한 건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또 따라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살림하셨던 주부들이 있 거다. 아니면 그냥 소일거리 끼가 이만한데 네. 자기는 이만한 끼가 있는데 아주 요만한 소일거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그래서 하지만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들이 열릴 것이고 하지만 네네. 어떤 자극적 용기가 필요하겠지. 네, 그쵸. 그래서 그 용기를 또 내는 행운이야. 아, 용기가 날 수 있게. 왜 내가 운이 든다는 건 내가 기운이 좋아진다는 거거든. 네네. 그래서 68년들이 올해는 참 많은 활동과 변동이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자아 쪽으로 자아 쪽으로. 본인 성찰을. 이타적인 삶보다 네네. 내 중심적인 삶에서 더 많이 원하는 삶. 자아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보다는 이타적인 생각보다는 좀 이기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나를 위한 인생 이런 걸 찾아가면서 네네. 또 괜찮은 것들을 잡아가는 음, 자기 재주를 써먹어가는 그런 해운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운이네요.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일사년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다른 또 물어보면 또 걔들도 좋은 운이 나와. 그래서 6학년들은 올해 고생하신 분들은 네네. 고생의 낙이 좀 따르고 그 다음에 그냥 네네. 너무 움츠렸던 삶이라면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생각과 기회들이 느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움츠리지 마시고 네네. 조금 펼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운은 좋으니까. 그쵸. 해운에서 제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원숭이띠 분들이 이거 하나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5년도에 전체적인 원숭이띠? 네네. 68년? 네네. 68년 원숭이들이 조심해야 될 거. 일단은 함부로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사고 파는 문제에서 네네네. 뭘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정리해서도 안 된다고 봐. 거기서는 미스도 굉장히 클 거야. 그래서 매매 쪽에서는 쉽게 해서 매매라고 할게. 네. 매매하면 보통 한국은 보통 부동산이잖아. 네. 그지? 부동산 매매 쪽에서는 조금 너무 이르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뭘 도약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빚을 내면 됐지 내 걸 정리하지 마라. 왜냐면 매매 운이 딸질 않아. 매매로 따지 않는 거는 매매를 못 한다가 아니라 매매하고도 후회한다야. 아, 이제 알겠지? 그래서 매매하고도 후회할 일이 있으니 네. 뭔가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거나 뭔가 하나 융통하려고 하는 현금이 필요할 때는 매매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융통해서 쓰는 편으로 가면 후회할 일이 없다. 매매에서 뒤통수 맞는 일이 있거든. 아, 매매에서 뒤통수 맞는. 뒤통수를 자기 자손 때릴 수 있는 게 뒤통수야. 그렇죠, 지 손으로 때리는 것도 맞아요. 내가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매운에서만큼은 조금 서두르지 마라. 음, 뭘 매각하고 네네. 뭔가 이러지 할게 마라. 있으면은, 또 혹은 또 뭐 부동산은 안 돼. 동산은 괜찮아. 뭐 차를 바꾸고 싶다. 뭐 자전거를 바꾸고 싶다. 네네. 이런 건 괜찮아도 부동산 쪽 면에서는 네. 조금 이동을 덜 해라. 아, 부동산 쪽으로. 그렇다가 너무 또 쉽게 사들이지도 말라는 거야. 그쵸, 매매는 사고 팔고야. 맞아요. 그래서 매매에서 그거 말고 내가 움직이는 것에 그냥 더 리듬을 덜아. 믿음을 더. 근데 그래서 부동산을 정리해서 움직일 것 같으면 너무 신중해라.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라. 디테일해라. 네네. 꼼꼼해라. 뭐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그래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해 뭐 후회할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68년생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봐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운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운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점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뭐 매매라든지 뭔가를 살 때 그런 것도 점사를 통해서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아니, 충분히 많이들 물어보시죠.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적어도 68년생들은 신중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해지. 지금 본인 말대로 네네. 왜냐면 고령이 하나 걸려 들어왔으니까. 네네, 그쵸. 그래서 뭐 교회 믿는 사람은 목사님한테도 물어본대요. 네네. 목사님들도 상담을 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절 믿는 사람들은 스님한테도 물어보든가 네네.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은 꼭 물어보고 뭐 그쵸. 필수는 아니어도 그래도 후회는 안 할 거니까. 그쵸. 괜히 안 물어봤다가 팔았다가 손해 보면은 본인만 피해 입는 거니까요. 그렇지. 또 잘못 사도 또 그렇고 그쵸. 또 네. 팔아도 그렇고 그거 하나가 좀 걸려 68년들이. 그거 하나만. 또 대한민국 시국도 아직까지는 뭔가 정리하고 사고 팔고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움직임이 있을 때는 항상 비어짐이 있거든. 뭔가 채우려고 할 때는 네. 반드시 내가 버려야 될 게 있거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내가 뭔가 하나 해낼 때는 가정도 버리는데. 그쵸. 그래서 신중해야 되지. 뭔가 하나 채워지기 위해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신중함을 좀 기울여지면 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양손에 떡을 다 질 수도 있다. 운이 좋으니까. 2025년 진짜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8년생 원숭이띠 운세를 봐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점사로 자신의 운기를 확인하고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연암신공의 연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치과 치료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처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운세 주제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오늘은 이제 68년생 네. 원숭이띠 분들 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선생님 지금까지 이 무신생분들 점사 봐주셨을 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성향이나 특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있지요. 무신생들은 특히 있습니다. 물론 달마다 다 1월생부터 12월까지 다 무조건 다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무신생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5월생들, 3월생들은 상당히 고집들이 강하고요. 주관이 뚜렷합니다. 네네. 그리고 7월생들에서 9월까지 생들은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지금 20년 차지만 여러분의 무신생들 손님을 마주한 결과 우리가 남편 복이라고 하죠. 발레자의 복. 조금은 작아요.
스스로가 돈을 벌어야 되고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는 사주가 진짜 많아요. 그 대신에 무신생들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재주가 많죠. 근데 단지 안 좋은 거는 무신생들이 돈 관리를 한다고 해도 셉니다. 그리고 지난해 무신생들이 2, 3년 동안 삼재를 겪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건강 쪽, 금전 쪽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었을 건데 네네. 아주 좋아요. 다행히도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무신생들이 길을 좀 펴라. 이제는 좀 숨을 쉬어라 해갖고 문서 이동수나 문서를 갖는 수전이나 귀인을 만나는 운세가 참 많이 들어있죠. 어찌 보면 삼재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무신생들 특히 삼재는 자기 생일달까지는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제가 무신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생들에 대해서 제가 오면 상당히 반가워요. 그리고 저를 보는 것처럼 아주 정말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제주도 아주 뛰어나고 머리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단 하나 돈의 관리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신생들은 여자 무신생은 남자 뱀띠를 만나면 좋고요. 남자 뱀띠들은 여자 무신생들을 만나면 좋습니다. 서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융합해서 맞추면 굉장히 좋아지고 재물도 늘어나고 부부 사이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친구를 그렇게 만든다든지 뭐 어차피 남편이 뱀띠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신생들은 나하고 맞는 띠들하고 많이 어울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맞는 띠가 대체적으로 일반 선생님들은 소띠가 잘 맞는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신생들 소띠 만나면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좀 깝깝해합니다. 그래서 뱀띠 어찌 보면 토끼하고는 원진이지만 친구로 지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 쥐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거는 제가 경험상 그리고 손님들을 봤을 때 을사년생들 언니나 오빠나 달래자를 만난 무신생들은 아마 서로 필요한 부분에 서로 도움이 많이 되면서 앞으로 후반기 그 다음에 내년 후년까지도 쭉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만 조심하시면 무신생들 올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보실 때 무신생분들 올해 여러 가지 운기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운기가 있다면 어떤? 귀인이죠. 귀인의 도움이 아주 크고요. 네네. 금전이죠.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렵다 하더라도 귀인의 도움으로 금전도 올해 원활하게 후반기에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대 나이셔도 한창 일하실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하시는 쪽에서 운기도 괜찮을까요? 일하신 쪽에서는 지금 하시는 쪽에서는 상업하시는 분은 가게를 하나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변동, 자리 이동수가 조금 많이 보이죠.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을 바꾼다 하더라도 무신생은 아직은 큰 변화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주변을 잘 보세요. 분명히 귀인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올해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곳에서 좀 이렇게 귀인이 찾아오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뜻밖의 귀인이 좀 찾아오나? 뜻밖의 귀인도 오죠. 뜻밖의 귀인도 오고요. 알고 지낸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운년이라 귀인의 해운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신생이 올해가 제일 안 좋은 건 건강이에요. 건강만 좀 네, 건강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무신생분들의 올해 문서 운기는 있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100을 놓고 볼 때 문서가 한 70% 됩니다. 변화, 새로 드리는 거 네네.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건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사인할 일이 좀 있다는 있죠. 거죠? 계약할 일이. 네. 근데 무신생들이 재주가 뛰어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조금 약해요.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서 문서는 철저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68년생 네. 원숭이띠 분들 운세 네. 알아보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너무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선생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이게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운기가. 네네. 네. 이게 각자 선생님들마다 다 그 계시는 우리 신령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시는 신령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점사라는 것은 저도 말하지만 참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100% 맞다 옳다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그 누구도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네네. 내가 만약에 가려운 곳을 많이 긁어준 느낌이 들었다. 그럼 나하고 너무 잘 맞아.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도 오리무중이다 하면 너무 안 맞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점사라는 것은 100%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95%는 네네. 본다고 저는 자부하죠. 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점사 보시는 방법들이 다 틀리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점을 보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거의 저는 95% 정도 점이 맞다고들 많이 하고 가십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 뭐 점사 보시는 영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촬영을 네.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무신생분들에게 짧게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아, 68년 무신생 여러분들 올해 남은 후반기 이제 5개월 남았는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시국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무신생들 분들께는 태양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신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